이 작품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있었던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합니다. 이곳은 전시장입니다. 이곳에는 그네도 설치되어 있고 청바지도 설치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곳, 여기 한 군데만큼은 비어 있습니다. 전 아직 이곳에 전시할 무엇도 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이 전시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계속되었던 보스니아 내전 중 전쟁 속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주목합니다. 보스니아 전쟁은 냉전 종식 이후 연방을 구성하던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웃을 적으로 돌린 내전이었습니다. 내전이었지만 민족주의, 정치, 종교가 인간성을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날까지도 윤리와 인류 보편의 책임을 묻는 전쟁으로 기억됩니다. 신이 침묵한 도시는 파괴되었고 민간인 학살이 곳곳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참혹한 죽음이 계속된 1425일간 전쟁 중에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르판의 청바지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판의 형이 말합니다. 남동생인 이르판의 청바지야 내 어린 시절을 함께 놀아준 친구였어. 이르판은 음악에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어린이 음악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지. 1992년 11월 이르판의 이름이 우승자 발표 명단에 불리기를 기다렸어. 신에게 기도도 했어. 어른들은 신이 죽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는 신을 찾았어. 그날 아침 이르판의 이름이 우승자 발표 명단에 불리지 않았어. 우리는 축하 대신 이르판의 죽음을 애도해야 했어. 어른들이 맞았어. 그래도 전쟁이 기억을 죽이진 못했어. 전쟁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지만 폭격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폭격 중에도 가게와 작은 상점들은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서 하루 한 끼 빵과 물을 구했습니다. 일상을 이어간다는 건 살아있다는 확인이었고 인간임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란 스마일로비치 1992년 5월 27일 사라예보의 한 빵집 앞에 폭격으로 인해 22명이 사망합니다. 첼리스트였던 그는 다음 날부터 정장을 입고 첼로를 연주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나는 음악으로 무기를 들었다. 그가 한 말입니다. 광장에 첼로 소리가 울려 퍼지면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춰섰습니다. 폭격 소리도 잊은 채 마음속의 공포도 멈춰선 것처럼. 살아야 하니까. 전쟁 중에도 살아내야만 하니까. 전쟁 중에 나는 지하실에서 자주 놀았습니다. 지하실에는 장난감, 보드게임, 심지어 탁구대까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장난감은 이 파란색 토끼 인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맨 처음 들었을 때 떠올랐던 생각은 내일부턴 평화롭게 눈을 뜰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된 그때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다나 1982년생. 이 인형은 아이의 품에 있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인사를 나누고 꼭 안겨 있었겠죠. 안녕. 괜찮아. 아직 살아있어. 이 인형은 오늘날 우리들을 만나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진 인형들은 떠나간 친구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그네를 설치하던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그네에 앉아서 아버지의 등 뒤를 바라보던 시절,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 그리고 햇살이 겹겹이 쌓인 기억들을 불러옵니다. 그 기억은
기억과 평형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바로 지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 시절의 따뜻함과 시작의 설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드 1975년생. 전쟁 초기에 군 기지로 사용됐었던 지하실 아파트에서 발견한 통기타. 난 통기타를 가지고 와서 연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짱기자기자기짱짱짱.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소년병으로 동원될 거라는. 사라예보 중심가를 가로지르는 길, 건물 옥상에 몸을 숨기고 사람들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손끝이 떨립니다. 기타를 치던 손으로 지금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난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달려 더 빨리! 탕! 18살 생일을 앞두고 지뢰제거를 처음 배웠습니다. 지금도 지뢰제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타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는 살아있습니다. 친구들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2014년 아버지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은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사라예보는 10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연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회의 종소리와 이슬람의 기도 소리인 아잔이 공존하는 이 기이한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엄마는 아버지의 신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신발은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는 발자국이다. 엄마한테 아버지의 낡은 신발 한 짝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흐르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마을로 들어올 때 손을 흔들었습니다. 총 묻은 병사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올 때 몸을 숨겼죠. 병사들이 떠나고 보석함이 남았습니다. 보석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쟁과 함께 온 이 보석함이 누구 것인지 어디서 온 건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는 보석함이 떠나간 사람들을 추억하게 만들 뿐이죠. 아밀라 1985년생. 이곳에 있는 물건들은 전쟁이 남긴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입니다. 아무도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겐 삶을 흐리게 하는 물건들이 있나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전 아직도 이곳에 전시할 물건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를 가진 것. 손때 묻은 물컵, 버리지 못한 인형, 사진 한 장.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흘려 쓴 메모지, 누군가의 편지. 모든 물건은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물건을 붙잡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잃어버린 관계를 붙잡습니다. 저항하세요. 잃어버린 걸 다시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 고립, 잊혀짐, 배신, 상실, 출근길, 입시, 취업 등등. 이유는 달라도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흐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전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건 전쟁이 끝난 때가 아니라 삶이 회복될 때가 아닐까. 다시 삶이 흐르고 기억이 피어날 때 오늘은
살아있습니다.